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미국의 전자투표기, 한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가 행해졌는가, 이런 문제를 최고의 전문가인 우리 조슈아님 모시고 오늘 대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목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네요. 네, 예. 그러면은 지난 시간까지 한번 요약을 간단하게 딴 분들 오실 때까지 한번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새로운 내용을 한번 추가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몇 네, 번째 갈까요? 네, 그 90페이지가 타이틀이고요. 예. 네, 90페이지를 잠깐 보여주시고 이제 91페이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대선 프로세스별 조작 분석, 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다음 말씀하시죠. 예. 넘어가시고요. 네, 그 미국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우편 투표, 당일 투표가 좀 다릅니다. 우편 투표는 신분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고, 그 투표용지를 받아서 그 이제 우표 그 이제 봉투에 넣는 거죠. 우편 봉투에 넣고 함에 넣고 우체국에 가서 이제 그 배송이 되는 형태로 그렇게 돼서 이제 개표가 되게 됩니다. 당일 투표는 신분 확인 마찬가지 하고요. 그 어떤 보안 카드를 받습니다. 스마트 카드라는 카드를 받고 그 카드를 전자투표기에 넣으면 내가 이제 원하는 후보자를 투표하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해서 인쇄된 용지를 또 다시 투표하고 스캔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노란색 글자가 추가된 거, 이것만 좀 확인하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편 투표를 보시면 조작이 되었다고 하면 이걸 그 증거들을 찾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그 몰래 하려고 열심히 은폐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분 확인 단계에서는 이제 가짜 신분증이 이미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투표용지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이걸 가로챈다든지, 중간에 뭐 열어본다든지, 그리고 뭐, 땅속에 파묻는다든지, 폐기한다든지, 그리고 뭐 잘게 폐쇄를 해버린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증거를 보고, 수사를 하기도 쉬운 거죠.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체국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의 예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거의 한 3분의 1가량이 이제 그 경로가 이제 조작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그런 게 나오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거의 새벽 시간대쯤에 대량으로 또 우편 투표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트럼프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이후에 들어온 거는 따로 분류를 해서 저기 파악을 해라, 수량 확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따로 그 분리를 해서 이걸 한번 이제 그 파악을 해보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 투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상당히 나올 겁니다.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편 투표는 어떤 증거물들을 찾기가 쉽고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고 수사하기도 그나마 쉬운 편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반면에 당일 투표는 이걸 눈으로 어떤 부분이 조작되는지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다 컴퓨터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되는지, 어떤 식으로 여기 이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통신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만 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장비를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어떤 전자적인 데이터 흐름을 보면 파악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하는 것 그 자체가 통신의 조작이 있을 수 있고요. 그 USB라든지 이더넷 포트라든지 유선 인터넷 포트, 무선 인터넷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통신 조작이 있을 수 있고, 또 인쇄를 할 때 QR코드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스캔을 할 때 이미지를 삭제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판독에 있어서 조작을 한다든지, 사실은 집계 조작이 가장 유력한 건데 제대로 이미지를 투표용지를 확인을 해놓고 판독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숫자만 바꿔버리는 겁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건. 이런 부분, 근데 숫자만 바꿨을 때는 실물 투표용지도 추가로 나중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시스템이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송출 단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러 가지 그런, 언론이 유착이 됐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은, 집계 조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서버 단계에서 많이 조작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서버에서 조작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네, 그거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 투표 조작입니다. 어떤 후보에게 어떤 표가 가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투표 선거 조작인데, 그 밑에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공산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그 거대 세력이 민주당일 수도 있고요. 뭐 더 큰 세력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세력이 이 개인을 통제하는 어떤 그 전체주의, 독재주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개인 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최근에,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하면서, 집에 있는 정수기를 쓰는지, 결혼은 언제 했는지, 침대를 쓰는지, 이상한 것까지 다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 그게 다 빅데이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정보들이 다 모아가지고 개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성향 파악을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는 정말 고양이 앞에 생선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유혹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이 사람의 이 성향 조사를 위해서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를 개인 정보하고 엮어서 본인들이 어떤 그 사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사용된 시스템 중에서 스마트 패드라든지 이 스마트 패드에 사용된 서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QR코드나 어떤 사용된 보안키라든지 여기서 올라갔던 정보들, 서버에 올라갔던 정보들, 그리고 서버와 어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했는지를 분명히 이걸 전자적인 이런 컴퓨터의 정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하는 기관이 다 있거든요. 다 마땅히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취약점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게 그 두 가지 장비가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장비는 제가 이제 데이터를 찾다가 우연히 이제 군인들이 찍힌 이 그 사진을 찾았는데요. 여러분도 소식을 많이 봤겠지만 독일에 있는 서버를 미군이 확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거 얘기 듣자마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건 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의 그 변호인단에서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박사님이 또 방송하신 것도 내용을 봤는데요. 이 사실이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 국가에 있는 서버를 다른 국가에 있는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압수를 한다? 이건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이 독일에 대해서 독일이 어떤 항의를 하거나 이게 전쟁 도발이냐라는 식으로 항의를 했을 경우에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답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서버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압수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충분한 해명할 수 있는 기존의 다른 부정선거 데이터가 이미 확보가 돼 있다. 이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지금 아무 말 못하고 있다. 또 이렇게 또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슈아님, 이제 이게 사이틀사 압수도 네. 저도 처음에 참, 사람들이 이렇게 황당하냐. 그래서 제가 이틀 뒤에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입수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런데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확인해 보면은 11월 10일부터 트위터 방향이 많이 달라지고 11월 13일 날 내가 270표, 내 표가 삭제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압수가 11월 8일 날 새벽에 이루어졌거든. 12시부터 한 3시 사이에. 그러니까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뭔가 하니까 서버 정보가 입력이 됐을 것 같아요. 분석 결과. 네. 그래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개표기를 보시면 이 전자개표기가 상당히 뭐 대단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컴퓨터 장비, 어떤 노트북, 스마트패드, 뭐 여러분이 쓰시는 그 스마트폰 포함해서요. 모든 컴퓨터 시스템은 분명히 서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을 쓰잖아요. 인터넷을 쓴다는 얘기는 어떠한 형태로든 네이버를 하든지 다음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음악을 듣든지 영화를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다 서버하고 연결이 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서버가 잘 안 보이니까 모른다 뿐이죠. 그리고 그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는 도미니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이틀, 이게 사이틀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무슨 한틀 시스템하고 틀자가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뭐 아마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요. 어쨌든 오른쪽에 보시면 군인들이 있는 그것 외에 가운데 보면은 가운데로 길쭉길쭉한 것들이 쭉쭉쭉 보이는데요. 이게 서버입니다. 한 줄 한 줄이 다 하나의 서버고 서버는 이렇게 여러 대가 동시에 그룹으로 묶여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투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투표지 분류기가 애써 서버하고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은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서버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 뭐 분류기에서는 의혹들이 있지만 사전 투표 발급기는 서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선관위에서도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이전 투표를 용지를 발급한다든지 투표를 한다든지 이걸 또 스캔한다든지 라는 어떤 일련의 모든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서버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다. 단순히 이 기계, 그 투표 현장에 있는 기계만으로는 절대 동작할 수가 없고 항상 서버랑 연결되어 있다. 이걸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니언과 사이트는 이건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건 한 쌍이고 한 몸과 같다. 꼭 이걸 이제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아주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조작에 있어서도 서버가 참 중요하다. 이 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 투표가 끝난 4월 말일 날 서버가 폐기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때부터 이제 선관위 앞에서도 이제 집회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커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 서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서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서버에 대한 증거 인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확실하게 증거 인멸을 하지 않도록 증거 보전 신청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서버에 대한 증거 확보가 미적미적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우리나라 이 법적으로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단체의 서버를 확보한다든지 증거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아닌 것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순식간에 서버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는 너무 느리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의 대선에 있는 어떤 조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어떤 허점들이 있는 거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전자적인 시스템은 눈으로 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컴퓨터를 아는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면 얼마나 많은 조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좀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시스템만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버와 연결되어 있다. 서버가 정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여기 현장에 사용된 기기들은 원하면은 이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해놓고 나 뭐 조작 안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서버에 있는 이 데이터는 조작한 내용들을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버에 있는 그 자료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은 이 선거의 시스템에 중간에 너무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 확인을 해서 뭐 키를 받고 그걸 넣고 터치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또 넣고 또 스캔을 하고 이런 중간에 모든 단계들이 사실상 패드 하나만 있으면 투표가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그 시스템을 간단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에 복잡한 많은 단계들을 넣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조작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거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까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새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오늘 네. 그거 하시기 전에 그냥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과 사이틀이 한 몸이다. 이게 참 오늘 인상적이네요. 네, 서버하고 모든 게 다 한 몸이다. 네, 한 몸입니다. 네, 한 몸이다. 그럼 몇 페이지부터 나가실랍니까? 네네. 95페이지, 예. 타이틀 잠깐만 이제 보여드리고, 95페이지 미국 대선 조작 증거들을 이제 실시간 그래프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96페이지 이제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를 많이 하죠.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아래쪽에 있는 거,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은, 개표 당일날 어떤 개인이 올린 트위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본인 트위터에 다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팍 올라가는 부분이 보이죠. 근데 이걸 올린 날짜는 그 선거 당일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날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올린 겁니다. 최근에 트위터 올린 건데, 트위터 글 내용을 보시면, 위스콘신을 봐라. 언빌리버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 테두리는 원래 없는 건데, 빨간 테두리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인데요. 그래프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뾰족뾰족 올라간 이제 그 그래프고요. 빨간색은 그 트럼프표, 이제 이제 약간 파란색이죠. 예, 어두운 파란색은 바이든 표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삐쭉 올라가 있다. 그럼 트럼프 표가 딱 찍게 된 거고요. 바이든 표가 삐쭉 올라갔다. 그러면 바이든 표가 딱 찍게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트럼프 바이든 삐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표죠. 네네. 새로 추가된 표. 아니, 그 개표 상황을 쭉 나타낸 겁니다. 개표 그러니까 상황을 쭉 본 겁니다. 각 시간대별로 각 네네. 시간대에 트럼프에게 새로 애드된 것, 더해진 것. 네네. 맞습니다. 그죠? 새로 더해진 것. 근데 네.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너무나 마지막에 그냥 너무나 많이 더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그래프는 득표율입니다. 득표율인데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죠. 왜냐하면 초기에는 작은 표로도 득표율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있는 이 표는요. 중요한 거는 이 하단에 있는 그래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변동 폭이 적어집니다. 그렇지. 예, 왜냐하면 표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대단한 표가 들어온다 해도 이게 조금밖에 안 바뀌는 게 정상이거든요. 초반에는 변동률이 높아도 이건 정상이다. 하지만 중반부 이후로 넘어갔을 때 이게 크게 움직이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건 불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참고로 해서 빨간 테두리 있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시죠. 빨간 테두리를 보시면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바이든 표가 엄청나게 올라간 게 보입니다. 이걸 이제 확인해 보니까 새벽 3시 42분에 새벽이죠, 새벽. 예. 우리나라도 이제 사전선거가 개표된 새벽에 사전투표가 이제 함이 개표가 되면서 뒤집어지는 게 많죠. 여기도 이제 새벽입니다. 새벽에 14만 3,379표가 무더기로 들어온 겁니다. 무더기로 들어와서 하단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금 하단에 그래프가 갑자기 딱 붙어버렸죠. 이게 뭐냐면은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이 이기도록 조작이 돼서 계산이 된 그 표가 정확하게 14만 3천 표라는 겁니다. 이게 들어와야지 바이든이 이기는 거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딱 붙어버리면서 바이든이 이기는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움직임 변동 폭이 그래프가 이제 하단의 그래프를 보면 중간에 딱 붙잖아요. 이게 변동 폭이 이제 좀 작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표가 누적이 되니까 점점 누적이 되니까 뒤로 갈수록 거의
고정이 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작은 거라고 보여지지만 상당히 큰 그 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를 그 보시고 혼자만 보지 마시고 그 헛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좀 다 보내주세요. 헛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캡처해 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 다 찾아가 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 밑에다가 이거 봐라 이렇게 하고 좀 보여주세요. 이게 정상이냐, 두 눈 뜨고 이게 정상이냐 이야기죠. 헛소리 누가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게 위스콘신인데요. 미시간주도 또 이제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입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시간주 실시간 개표 그래프 되어 있는데요. 그 왼쪽 위에 있는 그 표가 실시간 개표 상황을 보여주는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캡처한 게 글자가 작으니까 오른쪽에 그 큰 표로 확대를 한 겁니다. 확대를 한 걸 이제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제 이 바이든 표만 바뀐 걸 볼 수 있는데요. 바이든이 무려 여기는 13만 8천. 또 이 공교롭게도 위스콘신이랑 좀 비슷비슷한데요. 여기도 13만 8천 339표가 들어갈 동안 트럼프는 한 표도 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다른 후보들 표도 한 표도 안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건데 이때 정말 우연히 이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거 어떤 공식적인 기관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만든 건 아니지만 개인이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임의의 그래프를 만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왼쪽 하단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바이든이 바짝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시간대랑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이 된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죠. 이거 정말 이거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이게 이제 몇십니까? 이게 몇 분 사이든가 이게 시간이 나오던데 아까 보니까. 네. 이게 한 몇십 분 사이일 건데 이게. 네, 시간 나오는 것도 뒤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도 카피해 가지고 그 계속해서 그냥 미국에 부정선거 없다고 떠드는 늙은이들한테 다 이게 보내주세요. 이거 보내주가 좀 입 좀 닥치라고. 제발 입 좀 닥치라고 이렇게 전해주세요. 이거.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그 실시간 그래프를 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페이지에 봤을 때는 위스콘신 걸 올렸잖아요. 근데 미시간주 것도 또 추가로 올렸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까 이제 이 그래프의 상황 구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침이죠. 일반인들이 집중력이 떨어질 때입니다. 새벽은 일반인들이 개표 방송을 보다가도 지쳐가지고 관심도가 떨어질 새벽이 아주 조로의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저 초저녁에 하면요 사람들이 너무 집중력 있게 보니까 이걸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게 빨간 테두리만 보시면요 6시 31분에 13만 4천 표가 들어간 것이 딱 보입니다. 지금 딱 그 타이밍이죠. 아까 타이밍이랑 똑같습니다. 그 타이밍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 그래프를 보면 트럼프와 바이든이 간격이 기가 막히게 엄청난 간격으로 딱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바이든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와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바이든 표만 들어가는데 트럼프는 왜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주당 표가 사전에 이제 그 표 원대라고 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그러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표갈기를 먼저 얘기할 때요. 그럼 이제 표갈기는 그 통합당 표를 민주당으로 바꾸니까 통합당은 줄어들고 민주당은 늘어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민주당 표가 더 들어온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통합당 그 지지율도 같이 바뀌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분이 계셨는데 이건 단순히 수학적인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뭐냐면 민주당 표가 많이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이 그 퍼센트 비율은 미국으로 봐서는 공화당이죠. 공화당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에 민주당 표가 13만 4천 표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트럼프 지지율이 이렇게 팍 떨어져 버리는 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큰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초반에는 큰 변동이 있어도 그건 문제가 아니다. 부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와서 이렇게까지 높은 변동이 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조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뭐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우호나 뭐 불호나 이런 거 관계없이 이거 머리가 안 새겠냐고요. 그러니까 내 표가 그냥 도둑질 당했다 이야기 안 하겠는데 근데 온 전신의 옆에는 다 주류 언론들은 다 욕하고 있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정말 참 이런 걸 보고도 그냥 부정선거 없었다고 떠들고 다니는 늙은이들은 그거는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네. 네. 아, 참, 그리고 이게 언론사도 한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당혹스러운 또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이게 펜실베니아입니다. 여기 잠깐만, 이 표가, 몇 표가 줄어들고 몇 표가 늘어나는지를 잠깐만 지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보시죠. 오른쪽이 몇 분 후인 겁니다. 아마 한 3, 4분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가 이상한지 한번 살펴보시죠. 표를 뺐네. 네네. 표가 더 줄어드냐고. 표를 빼가지고 똑같이 더해준 거네. 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PPT에 글자를 넣는 걸 제가 좀 실수로 깜빡을 했는데요. 지금 단 몇 분간의 차이입니다. 몇 분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트럼프는 19,958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똑같이 19,958표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러니까 이건 서버의 조작이고 서버 표갈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네, 예, 중앙일보 특종을 낸, 대전, 김방현 기자인가? 예, 거기서도, 부여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이건 정말 운이 좋게도 현장에서 이걸, 참관인들이 지적을 해서 수정을 했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 특정 후보의 표가 특정 후보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역전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2배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캡처해 하셔가지고 그 정신 나가가 지금까지도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주거나 붙여주거나 그렇게 하라고 눈 좀 뜨고 보라고 바쁜 사람 불러가지고 토론하지 말고.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네, 10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건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인데 이건 이제 서버 조작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의 조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 표, 그러니까 트럼프 표를 뺏어서 바이든 표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바이든 표를 추가한다든지가 아니라 또 새로운 방법이 하나 더 찾아진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무려 한 10분, 11분 사이에 세 번째 후보의 표가 지금 바이든 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나쁘네.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죠. 네. 세 번째 후보는 그래도 조금 아주 약한 후보인데 그것까지 그냥 빼앗아가지고 파렴치한 놈들이네. 민주당 네, 진짜 파렴치한 놈들이구나. 네, 괜히 간을 빼먹는 거. 24,222표. 바이든은 41만 5,948표인데 24,222표. 그 영세 사업자를 그냥 5,189표로 줄여가 지가 다 먹고 에레기 이놈들아. 네. 이런 다양한 조작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바이든 표도 마찬가지고 다른 후보 표 뺏는 것도 마찬가지로 티가 안 나게 상당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초반에 티가 안 나게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예상보다, 그러니까 예상을 했다는 거죠. 예상을 했을 때 트럼프 표가 있었는데 예상을 훨씬 넘어선 예상을 훨씬 상회한 어떤 그 지지율이 나와버리니까 바이든 표를 추가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 조작을 하는 이유가 있죠. 조작을 하는 것은 투표를 이기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건데 결국 결과가 져버리면, 조작을 했는데도 져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트럼프 표가 많이 나와버리니까 그걸
트럼프를 이기기 위한 수치로 이걸 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추가 조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 조작을 해야 되는데 얼만큼 하느냐? 트럼프 이길 만큼. 딱 트럼프 이길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많이 높아지니까 조작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외의 어떤 그 트럼프 지지율에 대해서 바이든 표도 추가적으로 많이 조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는요, 이 표가 진짜 표기 때문에 서서히 집계되는 되는 거거든요. 서서히 이제 계단, 산 올라가듯이 그래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서서히 올라가는데, 바이든 표는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보다 트럼프 표가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이 축적된 트럼프보다 더 높은 식으로 표를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일순간에 치솟는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트럼프 지지율을 정확하게 예측 못한 민주당의 약간 실수라고도 보여집니다. 훨씬 더 티 안 나게 조작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보고 판단하시면 또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보니까 시드니 파웰 씨가 이번에 이게 발견된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예상치 못하게 트럼프가 선전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뭐 게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그냥 들통이 났다 이렇게 기자에게 이야기를 하더구만.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원래는 QR코드를 하려고 했는데 QR코드는 시간이 되면 하고요. 박사님이 이제 보내주신 이 소중한 자료가 있습니다. 117페이지 가시면은 도미니언 장비에 대한 텍사스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직접 교인 되시는 분이 자기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이거를 보내주셔가지고 내보다는 조슈아님이 훨씬 더 잘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텍사스에서 도미니언이 3번 정도 납품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다 거절이 됐거든요. 그때 작성한 리포트 가운데 핵심을 한번 정리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 네, 잠깐 타이틀 보셨으니까 넘어가시고요. 118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다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보고서 내용은요, 미국의 이제 텍사스의 법무장관 대리인이, 그러니까 그 법무장관 대리인이 텍사스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인데 이제 뭐 마지막에 결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 인증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걸 이제 보는 사람이 컴퓨터 전문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지식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좀 깊게 아주 정말 정성껏 세심하게 본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내용에서 아주 좋은 보고서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걸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내용이 많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알 수 없는 많은 그런 복잡한 글자들, 모델명 같은 것들하고, 버전 번호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도미니언 시스템에 사용된 프로그램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도 윈도우 기반 그 컴퓨터 시스템이었고, 소프트웨어가 설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미니언 시스템이 윈도우 기반으로 됐다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윈도우 기반이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에 있어서도 사용된 것이 LG 그램의 노트북에 윈도우 10,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기반으로 이제 설치가 됐다는 건 아주 해킹의 보안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조작도 간편하고 정말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중에 이제 보시면은 네트워크 통신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이제 네트워크와 통신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이제 이 투표 시스템으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장치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 그 투표 조작과는 크게 상관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서를 쓰신 분이 판단했나 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 투표 시스템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 통신 장치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해킹이나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다음에 이렇게 보고서를 쓰시는 분들은 통신 장치가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문제점이고 인증 불가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단말기는 그 실제로 투표를 할 때 터치를 하는 터치 스크린이죠. 저는 이게 터치 스크린이었는지 뭐 어떤 것이었는지 잘 몰랐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걸 확인한 이제 보고서를 쓰신 분이 확인한 결과 이거 단말기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안드로이드 태블릿도 윈도우랑 마찬가지로 이건 하나의 그 운영 체제입니다. O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건 입력 장치 역할을 한 것뿐이 아니라 이것 자체로도 얼마든지 이제 조작 프로그램도 깔 수도 있고 마음대로 이걸 조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취약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이 BMD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 BMD는 뭐 별것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투표를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표를 하는 시스템을 그냥 BMD라고 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 마킹을 한다. 마킹을 하는 장비. 그러니까 직접 마킹을 하든 터치로 마킹을 하든 투표용지를 마킹하는 어떤 그 보조 장비를 BMD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터치 스크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블릿이죠, 태블릿. 근데 이건 인쇄는 하지만 용지를 저장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 확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도미니언 시스템을 이제 그 시연을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그대로 이제 쓴 것 같은데요.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쇄를 하지만 저장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그 태블릿에 통신하는 장비가 있는지 이 투표를 진행할 때 실제로 어떤 그 와이파이 통신 신호가 나오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완벽하지가 않은 게 시연할 때는 와이파이를 동작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투표가 진행될 때 그때만 잠깐 필요할 때마다 와이파이 장비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와이파이에 어떤 모듈 장치가 있다면 그걸 완전히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인쇄를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후보를 트럼프를 찍는다고 했을 때 트럼프를 터치하고 프린트가 되어서 트럼프가 찍어져 있는 마킹이 되어 있는 용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지 통신이 되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가 작업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는 소스 코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프로그램은 무조건 소스 코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스 코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이 장비에 집어넣게 되는데 장비에 집어넣을 때는 소스 코드를 알 수 없습니다. 컴파일러라고 해가지고 이 장비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래 이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직접 짠 소스 코드를 다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통신이 되고 있는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당일 투표에 사용된 그 기기 안에 있는 파일하고 소스 코드를 컴파일한 파일하고 명확한 대조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이 해시라고 하는데요. 해시로 이 파일이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파일 크기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시 코드 확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완벽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사용했는지도 봐야 되고 소스 코드에 관련된 코드가 쓰여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조금 이제 전문 용어가 나와서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추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렵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스 코드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인데요. 이 프린트 용지에 그 투표 정보가 표시되는데 여기에 QR코드도 똑같은 투표 정보가 들어간다.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QR코드가 있죠. QR코드가 있는데 글자 내용으로도 누구를 찍었다는 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도 확인이 되고 QR코드도 확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QR코드를 설명을 할 때 이 QR코드는 위조를 판별하기 위한 용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이 리포트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도미니언, 시연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이제 적어 놨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상당히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QR코드가 이거 직접 표시된 그 데이터와 같은지 아닌지의 위조 판별을 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글자만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글자만 보면 이 사람은 나는 트럼프 찍었는데 투표 용지가 바이든이 찍었다고 이렇게 마킹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눈으로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직접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컴퓨터가 이걸 판독을 했을 때 똑같이 트럼프가 그 찍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면 그만인 건데 QR코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QR코드를 만들었다는 것은 QR코드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온 것인데 QR코드에 들어있다는 것이 바로 투표 정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글자로 어떤 후보를 찍었다는 것이 표시가 되더라도 QR코드에는 다른 코드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QR코드에 대해서도 소스코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건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작업이고 어떤 글자와 QR코드를 동시에 프린트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위조의 판별이 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큰 문제고요. 제가 좀 어려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궁금한 거라든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바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추가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페이지에 좀 중요한 게 또 많이 나오는데 선거 데이터의 그 결과를 랜으로 네트워크로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랑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좀 큰 문제인데 여기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설치 내용 중에서 서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서버라고 하면 그 서버가 현재 현장에 있는 장비가 아니라 그 멀리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장비, 아까 사이트 얘기도 나왔는데요. 독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선관위에 그 관악청사라고 보아지는 그런 곳에 서버가 모여 있는 곳에 서버가 이제 그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도미니언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도미니언 개별 장비의 서버 프로그램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 지금 보고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이게 실제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보고서에 써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의하면 도미니언 장비 일반 그 투표소 개표소에 있는 그 모든 그 장비들의 서버에 설치되는 서버 프로그램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여기에 버젓이 데이터베이스가 전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있는 스캔된 이미지가 전송이 돼서 이 스캔된 이미지를 실물표 대신 스캔된 이미지로 이제 판독을 해서 집계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스캔하고 집계 자체를 모든 걸 다 이 도미니언 시스템이 다 한 번에 다 끝내버리는 것으로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좀 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보내든 안 보내든 이건 크게 의미가 없죠. 그 트럼프 몇 표, 바이든 몇 표, 또 다른 후보가 있으면 몇 표, 이 데이터만 조성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투표 결과를 통신으로 버젓이 지금 이 도미니언 장비에서 서버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미니언 장비에서의 그 선거 데이터를 대서양을 건너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으니까 미국 사람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플랑크푸르트에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동도 시키고 삭제도 하고 그런 거를 다 그 집계 과정에서 하는 거죠.
네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요. 어, 거기까지도 심각한 건데, 이건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버에서 행해야 될 어떤 그 처리들이 다, 도미니언 장비에서 다 지금 할 수 처리가 된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야.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음, 어디까지 서버에서 했고, 어디까지 도미니언에서 했는지를 알 수가 없을 만큼, 음, 도미니언 장비가 너무나도 막강한 시스템과 너무나도 서버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음, 서버의 프로그램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 이건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만큼 도미니언에 너무나도 대단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한 사람들 정신이 나간 거죠, 한마디로. 네. 그것도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걸 서버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오류도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는 이런 어떤 투표 용지 이런 시스템에서도 안 씁니다. 이런 걸 안 쓰거든요. 이거 SQL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서버에서 주로 쓰게 돼 있지 일반 컴퓨터에서는 보통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걸 일반 투표소에 투표소에서 일반 투표하는 그런 장비에 그 장비 하나하나마다 다 들어가 있다. 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보고서를 쓰신 분이 뭔가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보고서가 맞다는 그 전제하에 이 도미니언 장비는 말도 안 되게 고성능의 말도 안 되게 불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 들어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렇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고요. 내용 이제 설명 좀 들어보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딱 그 부분만 좀 더 자세하게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전문 용어가 막 튀어나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좀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컴퓨터 전문가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이해하실 텐데 예, 중간중간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2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투표에 관한 진행 사항을 보고서를 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랑 좀 많이 비슷한데요. 그 투표 사무원도 보안 키가 따로 있습니다. I 버튼이라는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현관문 같은 스마트 키 같은 것이 이런 식으로 좀 장난 어렵대요. 좀 쉽게 하래. 네. 좀 쉽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어떻게 듣고 있대, 어렵지만. 어, 네. 그럼 제가 한번 조금 쭉 그러니까 핵심을 설명을 이렇게 끝내고. 예, 조금 쉽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사님이 워낙 영상을 10분짜리 영상을 제작하실 때 시청자들은 눈높이에 딱 맞춰주시는 걸로 봐서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박사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이제 보이기 때문에 박사님이 중간중간에 이제 저한테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현관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번호를 띡띡띡 누르잖아요. 근데 요즘 나온 좀 비싼 그 현관문은 도어락 시스템은 딱 갖다 대면 삑 하고 번호표를 누르지 않고도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NFC라는 그 통신 시스템, 그 교통카드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그런 걸 가지고 이 선거를 진행하는 투표 사무원은 이런 키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유권자들도 그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카드를 받습니다. 그 카드를 받아서 이걸 집어넣고 여기에 대해서 나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걸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의 결론은 뭐냐면 인증 불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미니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스마트 카드에 기록됐다라고 하면 그걸 보고 이 보고서 쓰는 사람은 안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그렇게 설명해서 안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스마트 카드에 기록이 되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이냐? 그 정보를 나한테 볼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면 이 각각의 기록된 정보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리고 이 정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들어간 정보가 진짜 맞느냐?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선거가 진행될 때도 똑같은 정보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완벽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부분이 더 보고서에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쓰시는 분은 분명히 전산 쪽 전문가와 함께 동행을 해서 이런 부분의 취약점도 전산적인 부분에 어떤 부분이 더 확인이 필요한지를 같이 참석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더라도, 네. 그 다음 12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투표 장비, 이거 이제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투표 장비, 도미니언 한 대의 장비에 최소 한 대 이상의 서버가 접속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인데,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 한 대 이상의 서버와 통신을 해서 데이터가 오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전에 신분 확인하는 스마트 패드도 일종의 서버이고요. 이 도미니언 장비도 서버니까, 예를 들면 이미지를 전송하는 서버일 수도 있고, 그 이미지를 판독한 다음에 이 각각의 표를 몇 표 받았는지를 전송하는 서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대의 서버, 이 서버들에 접속을 했다. 접속을 했는데 접속 자체가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이 보고서를 쓰시는 분은 서버를 접속을 했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리포트에 쓰셨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오가는지, 실제로 이제 이걸 이제 시연할 때도 이런 데이터가 확보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 투표가 진행될 때도 이 데이터를 일일이 다 데이터를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 이 빅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그 사전에 시연했을 때의 이 데이터와 실제로 투표가 진행됐을 때 이 데이터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져야 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본인들이 그 조작에 유리한 다른 어떤 데이터를 추가로 보내고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이 검증하는 이 사전에 있는 그 도미니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위조나 어떤 그런 해킹의 위험성이 없는지를 확인할 때 추가적으로 투표 당일날도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 전에만 검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표 진행되는 그 상황에서도 검증을 연장선상으로 진행을 해서 그 투표 당일날에 뭔가 잘못된 통신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투표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분까지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상단에 제가 아주 복잡한 표를 놓는데, 이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 어떤 주민번호라든지, 여기 무슨 성별이나 나이나 살고 있는 주소나,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있고, 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국적은 있는지, 시민권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다 개인 데이터는 물론이고요. 이 사람이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그리고 어떤 후보, 그 후보도 대통령 선거, 그리고 하원의원 선거, 이런 식으로 다 데이터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을 때의 시간, 도미니언 장비의 어떤 그 일련 번호, 그리고 그 시스템, 그리고 언제 이것이 또 집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신분 확인은 몇 시에 했는지, 투표는 몇 시에 했는지, 프린터는 몇 시에 했는지, 스캔은 몇 시에 했는지, 시간 기록까지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단순히 딱 이제 트럼프를 딱 찍었다. 그러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다른 후보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데이터만 가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 이외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사실 직접 도장을 찍는 직접 투표를 하고 수개표를 하면 이런 데이터가 다 필요 없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진행하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스키마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스키마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모든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잘 모르시지만 엑셀은 아시잖아요. 엑셀 표처럼 각 어떤 그 유권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쭉 나올 겁니다. 아까 말했던 개인정보도 물론이고 누구를 찍었는지 그런 데이터들이 다 나올 텐데, 보안을 위해서라도 이게 분리가 됩니다. 개인정보하고
어떤 투표를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다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 있는 겁니다. 이 조각 나 있는 데이터가 사실은 어떠한 연관성들이 있습니다. 이 연관성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지도가 그려집니다. 각각에 있는 이 데이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데이터, 아니면 내 현재 거주지 주소가 있는 데이터, 누구를 찍었는지에 대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다 조각조각 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 보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다른 한 개의 표와 한 개의 다른 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 파이프가 보이잖아요. 파이프가 있을 때 어떤 특정한 그 줄에 연결이 됩니다. 그 특정 줄에 연결되는 것은 키값이라고 합니다. 그 키값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표를 다른 표와 어떻게 연결된 것이냐는 것을 그 키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지도가 보여집니다. 이 지도는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 노선도라고도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도 전체가 다 공개가 돼야 되고, 이 지도에 대해서도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도 공개되고 검증이 돼야 됩니다. 전 국민에게 다 공개돼야 되는 것이 일단 기본일 거고,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 각 당, 공화당 혹은 민주당을 포함해서 각 당에서도 대표를 뽑아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공개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것도 어렵죠. 어떻게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네네. 124페이지, 보면은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전 테스트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좀 꼼꼼하게 본 겁니다. 컴퓨터에 대한 지식은 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보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보고서를 쓰신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훌륭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쉬운 부분은 전산 쪽, 전산이나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동행을 했다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만 정전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개표가 진행되다가 코드를 뽑아버린 겁니다. 뽑았다가 다시 꼽은 거죠. 그랬더니 도미니언 시스템은 동작을 했나 본데 태블릿 시스템은 오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있었고 또 도미니언 시스템이 이건 정전 테스트가 아닌데 투표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투표 결과가 일괄 삭제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전은 이제 그렇다 하고요. 정전은 뭐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전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한국보다는 미국이 좀 정전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정전 테스트보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투표 결과가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표 결과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거든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프린트만 된다 뿐이지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블릿이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프린트가 되면 다 지워져야 되는데 이게 투표 결과가 어디에 저장이 됐고 어디에 저장이 된 게 왜 일괄 삭제가 됐느냐. 삭제가 된 것도 문제지만 저장된 것도 문제거든요. 이걸 어디에 저장하고 이 저장된 이 결과들을 어디에 전송을 하느냐. 이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합니다. 상당히 이건 통체적인 난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보고서에.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상당히 큰 문제들이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뭐 결론적인 부분인데, 이 프로그램을 도미니언 시스템에 이 프로그램 설치하는 걸 8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 설치를 하면서 식사도 했겠죠. 식사도 아마 한 2번은 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도미니언 시스템이 저도 뭔지 몰랐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노트북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미니언 시스템을 이제 뚜껑을 열면 노트북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노트북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 시스템 똑같은 CPU, 메모리, 뭐 SS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 시스템 똑같은 시스템이 들어갔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무려 8개를 설치하고요. 윈도우 서비스만 8개라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는지 모르겠는데 설치 매뉴얼이 434페이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미니언 시스템을 이걸 이제
투표에 선거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설치하는데 이렇게 힘들다는 걸 어필할 필요가 없거든요. 설치가 이미 다 된 걸 가지고 이제 뭐 가지고 나와야 정상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여기에 들어간 이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없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증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설치하는 걸 일일이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프로그램이 설치된 걸로 봐서 이거 자체도 상당히 좀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쓰시는 분도 보고 있고요.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윈도우 시스템을 썼다. 이거 상당히 문제인 거고,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테스트 작동을 했을 때 스캐너 오류가 발송을 했다. 아까 제가 한마디 안 했는데, 앞서 페이지 얘기했을 때, 결국은 결론은 인증 불가.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놓고 봤을 때도, 스캐너의 테스트 작동에서 스캐너가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황당한 게,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도미니언 장비를 설명을 할 때 스캔을 해서 CF라는, 이제 컴팩트 플래시라는 메모리 카드에 데이터를 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판독까지 다 끝낸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 전자투표에 스캔만 해서 이미지를 넣어서 이미지의 판독, 그 이미지가 누구를 찍었는지에 대한 이 투표용지 판별을 다른 데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통신으로 되면 그거 나름대로 문제거든요. 통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취약점이 발생하고 또 이걸 미국에 있는 전 주에 있는 것을 뭐 어디로 한 군데 모은다든지 그것도 이상하고 한 주에 있으면 그 주에 있는 또 중선관위에 다 메모리를 다 모은다든지 그것도 이상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확실해진 거죠. 도미니언 장비 개별해서 다 판독을 합니다. 이건 이제 투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린트를 해서 투표를 판독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미니언 시스템은 정말 쓸데없는 시스템이다. 괜히 어렵게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바로 이건 거죠. 투표를 하는 터치 스크린에서 터치를 하자마자 이 사람이 찍었다 하고 데이터를 바로 보내주면 끝이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 끝입니다. 이 태블릿,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크겠지만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큰 태블릿으로 그 현장에서 누구를 딱 찍었는지를 터치하는 순간 바로 데이터가 올라가서 집계가 끝납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이 현재 도미니언 시스템은 그건데 이걸 펼쳐놔가지고 그 터치하는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프린터기를 놓고 프린터기 이후에 또 판독하는 시스템을 또 놓고요. 판독하는 시스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스캔하는 장비, 하는 장비, 서버 장비, 줄줄이 그냥 줄줄 사탕으로 다 넣어버린 겁니다. 중간에 프린트도 필요도 없는데요. 프린트가 이제 종이값을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할 거면 중간에 프린트를 했다가 다시 스캔을 하는 이 과정이 전혀 쓸데가 없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저는 어디에 옮겨져서 한 건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한 번에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니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걸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몇 표, 바이든 몇 표 이런 식으로 다 판독이 다 끝나고 집계도 끝나서 그 데이터만 보내는 상황이라고 한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건 이제 큰 문제점은 아닙니다만 이분이 어떤 전자적인 컴퓨터 쪽 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심히 꼼꼼히 보셨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트북에 LG 그램 노트북에 처음에 처음에 부팅을 하고 이제 그 선거 투표지 분류기의 역할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때 너무 많은 메시지가 순식간에 따라락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지나갔을 때 잠깐 딱 멈췄을 때 이제 투표 개표 상관인이 보고 일일이 찍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그 찍은 동영상에서 한 장 한 장 천천히 봤을 때 이것이 통신이 될 것 같은 추정되는 화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데이터가 지나갈 때
화면상에 빨리빨리 뭔가 지나갈 때, 이 선관위가, 그리고 도미니언 장비가 보여질 때 불리한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메시지가 빨리 지나가니까 이걸 천천히 확인할 수 있게끔 메시지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좀 파악할 수 있게 천천히 보여주도록 해라. 충분히 이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점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꼼꼼하게 보셨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USB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USB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인디케이터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USB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여기 반짝반짝 이제 그 불빛이 나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여기 투표를 누군가 하고 있으면 카드를 넣고 투표를 하고 있으면 카드를 넣고 있는 그 동안에 여기에서 누군가가 투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오지 마라 라는 역할을 하는 인디케이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지어집니다만, 그렇다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사람이 딱 가서 있으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투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라이트를 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USB 선을 연결해서 또 이 선을 통해서 도미니언 장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USB 메모리도 어딘가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총체적인 난국인 거죠. USB 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LED 깜빡깜빡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깜빡깜빡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 이외에 USB 메모리나 와이파이나 통신 장비나 여러 가지 다른 장비들도 이 램프 안에 함께 포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USB를 썼다는 것도 문제인데 USB에 메모리를 썼다고, USB 메모리를 연결했다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나 본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USB 메모리도 썼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고, USB 자체가 문제고요. USB에 어떤 장비를 사용했는지, 이 인디케이터 얘기하는데요. 인디케이터를 썼는지, 메모리를 썼는지, 그리고 도미니언 장비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모든 장비의 목록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점인 거죠.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129페이지 보시면은, 소프트웨어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오류가 많다. 그리고 작은 실수에도 고장이 난다.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와 네트워크를 봉인을 해야지만 인증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추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고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조슈아 님이 그 보고서를 보니까 도미니언 시스템을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하고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뭘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까, 네. 보통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 보고서를 어떻게 썼든 잘 썼든 못 썼든 그건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텍사스 네. 주 정부가 어떻게 썼든 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를 전문가 입장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도미니언 시스템의 구조가 원래 말했던 거하고 같든지 아니면 어떤 게 좀 더 부가적으로 더해진 건지 그걸 일단 한번 이야기해 보죠. 네.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을요, 간단하게 그냥 도미니언 장비만 놓고 말씀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도미니언 장비가 네. 보고서를 보니까 네. 이게 이렇더라. 네. 우선 그거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빼고. 네. 기본적인 상식에 관한 건데요. 도미니언 장비는 먼저 내가 가서 개인 신분을 확인하고 그 키를 받습니다. 참고로 보실 페이지는 요 페이지를 보시면 그냥 그 넘기지 말고 있죠. 바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네. 해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네. 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이제 그 투표 현장에 가는 거죠. 투표 현장에 가서 나다 신분증 보여주고 확인을 하겠죠. 확인한 다음에 키를 받을 겁니다. 키를 받고 여기서 꼽고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프린터가 나와서 어떤 장비에 넣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미니언 장비는 우리가 유추하기로는 내가 투표를 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집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구나. 투표를 원활하게 해주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시점입니다. 그게 일반인들의 시점이고, 그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공개된 이 도미니언 시스템에 대해서 컴퓨터 기술자들도 이걸 직접 보지는 않지만, 직접 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도미니언 시스템에 대해서 유추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유추냐? 이 도미니언 시스템은 절대 해킹에도 안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조작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투표를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지 말고, 그 도미니언 시스템을 이번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도미니언 시스템을 보통 이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 도미니언 시스템에는 그냥 이 안에서 집계까지 다 마치더라. 그런 특성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 아니야. 아, 이게 도미니언 시스템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그걸 분석해 보니까 이런 치명적인 결점들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걸 천천히 단계별로 이제 문제점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윈도우가 설치될 줄은 몰랐는데 윈도우가 설치됐다.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뭔가 투표를 하는 단계에선 저장을 하면 안 되는데 저장을 하는 정황이 나왔다. 그리고 QR코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지금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그리고 이런 단순한 투표를 하고 이걸 분류하는 그런 장비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도 심각하게도 많은, 그리고 그 성능이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설치가 되었다. 그리고 보안 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안에 아주 각별하게 신경 쓴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이건 보안에 관련된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그냥 보여주기 식인 것이다. 그리고 이걸 검증을 할 때 어떤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오고 가는지를 우리 일반인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투표지 이미지는 네.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냥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안에서 개표가 집계까지 다 해가지고 결과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도미니언 장비는 너무나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장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개인 신분 확인은 따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시스템은 태블릿 장비 하나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누구를 누른 거죠. 누구 후보를 찍었다가 누릅니다. 누르자마자 바로 서버랑 연결이 돼서 집계가 바로 끝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위험하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찍은 것이 바로 서버하고 연결이 돼서 집계가 되면 뭔가 정보가 내가 이제 투표를 한 게 너무나도 쉽게 전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제대로 좀 처리되는 게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패드 하나만 있어도 터치를 하자마자 누굴 찍었는지를 바로 서버로 이 데이터가 가서 심지어는 투표를 하는 당일날 바로 서버로 집계돼서 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시간입니다. 우리가 도미니언 장비에서 모든 이 장비는 충분히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집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언 장비는 이걸 가지고 눌렀을 때 프린트를 했습니다. 일부러 프린트를 한 겁니다. 일부러 프린트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한 걸 가지고 집어넣고 스캔을 한 다음에 이걸 집계를 하고 집계된 데이터를 보낸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이미지를 집계한 그 정보를 대서양 건너가지고 있는 서버에다 보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 집계 그러니까 과정에서도 조작이 가능하고 그다음 대서양 건너서 과정에서도 조작이 가능하겠네요. 그 중간에 어떤 단계에서도 다 조작이 가능한데, 이건 조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요. 이렇게 터치를 하자마자 투표가 다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언 장비라는 쓸데없는 장비들을 중간에 엄청나게 집어넣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미국 국민들을 우롱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바로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프린트가 됐고 집어넣고 뭐 하고 뭐 하는 이 시스템과 그리고 그걸 종이로 뭔가를 일일이 확인하는 듯한 모든 제스처들, 모든 장면들, 이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위조고 모든 것이 다 조작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거고요. 실제로는 현장에서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누르자마자 바로 서버로 갔고 그 서버에 들어간 데이터는 얼마든지 쉽게 조작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이런 과정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이렇게 쉽게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었다. 조작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조작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중간에 어떤 이 과정에서 2단계에서 조작했을까? 2단계에서 조작했을까? 아니면 마지막에 표를 어디 뽑아서 조작했을까?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 가지의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이 보고서에 의하면 조작이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숫자 하나만 딱 고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조작도 마치 어렵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모든 것도 상황도 만든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영화를 봤을 때 이런 거죠. 마지막에 영화가 허무하게 끝나는 영화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마지막에 결말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영화의 과정에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일어나 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결과가 있는 그런 재미가 있다 없다 끝나서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그냥 꿈인 것처럼 아주 간단한 조작이었는데 중간에 있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다 전체가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 선거가 조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선거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선거가 조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2020년에 치러진 대통령 이 선거 이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조작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드려도 좀 어렵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설명을 대서양 건너가지고 이제 그 사이트사에서 서버를 가지고 조작했을 가능성은 예를 들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뭘 했을 것 같습니까? 가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이트 서버에서 조작이 된 것에 대한 그 비중이 더 높아진 겁니다. 다른 그렇게. 부분에 있는 조작은 있을 수 있는데 음, 예를 들어보시면 조작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많은 중간에 조작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나만 조작하면 아주 간단한 조작인데 그러면 중간에 있는 조작을 왜 하겠습니까? 마지막 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것만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간단하게 조작만 하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많은 양의 우편 투표들이 막 들어와서 막 그 티가 나게 조작했고 이건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의심을 하실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에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재검표를 한다고 했을 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표를 넣은 것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사이트사에 있는 서버를 압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조작의 흔적들은 우리하고 달리 이제 완전히 그냥 보존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네.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그 이제 투표와 개표 조작, 특히 개표 조작이죠. 이건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는 왜 그런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투표와 개표를 분리를 했고 개표에 있어서의 전자적인 조작이 되도록 상당히 머리를 써야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마치 저도 속았어요. 사실 저도 속았습니다. 미국 시민들도 다 속았을 겁니다.
투표와 개표가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터치를 해서 프린터가 돼서 그 프린트를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와 개표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뒤에 있는 건 다 필요 없는 거였고요. 터치를 하는 순간 다 끝난 겁니다. 터치를 하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터치를 하는 순간 다 서버로 간 겁니다. 터치가 된 이 정보가 서버로 갔는데 서버에서 모든 것을 조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서 조작한 것이 있다고 하면 서버에서 그 조작한 흔적들이 다 고스란히 남아있을 거고, 단지 우리나라의 어떤 조작과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서버를 조작하는데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했다면 미국에서는 서버 조작이 너무 간단하게 돼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숫자만 조작하는 걸로 그냥 끝내버렸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표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표를 맞추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또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전제가 좀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의, 이 1년 전 보고서거든요. 이 1년 전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고, 이 시스템을 그대로 이번 대선에 사용됐다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하에 이 도미니언 시스템은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이 도미니언 시스템 이 자체가 완벽하게 다 거짓말이고, 이 사람들이 가서 터치 스크린을 누르자마자 서버로 바로 전송이 돼서 집계가 다 그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집계가 실시간으로 다 집계가 되고, 조작을 하려는 사람은 투표가 딱 터치를 그 투표 당일날에 터치를 하는 순간 이 서버에서 이 조작을 하려는 사람은 데이터를 훤하게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다는 상황이 됩니다. 이 서버를 보고 있는,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투표를 하는 진행 상황을 눈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 보고 있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표 얼마 정도만 넣으면 그냥 무조건 되겠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조슈아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지금 도미니언 그 보팅 시스템하고 거의 그 스마트매틱하고 같은 그냥 계열이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스마트매틱을 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 조작을 할 때 투표장에 오는 사람 저는 관계없다는, 카라카스의 한 비밀 사무소에서 흔히 보면서 소프트웨어 그 컴퓨터의 오퍼레이터가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조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거의 뭐 두 군데서 같이 일어난 그 보면 되겠네, 시차를 두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이제 경험을 이렇게 미뤄보면 알고리즘은 되게 어떤 어떤 종류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요,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입력이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입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것을 처리할 때 어떤 그 처리하는 방식과 처리하는 순서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질문할 때 질문을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질문을 좀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프로그래밍은 어떤 종류를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간단하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은 조작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썼냐 이야기예요. 프로그램은 항상 똑같습니다. 서버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들어가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위해서 여기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SQL이라는 서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은 서버에 되어 있고요. 이것을 서버에 있는 건 서버에서 직접 조작하는 건 아닙니다. 서버는 항상 언제든지 서버에 직접 가서, 서버가 있는 곳에 가서 조작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른 데서 조작할 수 있는데. 내 이야기 요점 뭔가 하니까, 네. 11월 19일 날 기자회견에서 예를 들어서 바이든의 1.25, 그 다음에 트럼프의 0.75를 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지금 묻는 그 핵심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종류의 수학적인 공식이나 이런 걸 사용했을 것으로 보냐 이야기죠. 자,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방금 이제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투표와 미국 선거를 지금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어떤 좀 이제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몇 표 정도가 나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양정철인가요? 그 보정값이라는 숫자를 얘기한 거죠. 보정값을 해서 알고리즘을 넣은 겁니다. 그 보정되는 수치값 어떻게 조작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정한 겁니다. 근데 미국 대선은 좀 다릅니다. 미국 대선은 뭐가 다르냐면 투표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조작값, 어떤 알고리즘, 보정값, 그리고 뭐 어떤 상수값, 뭐 함수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 바이든은 이렇게 이미 투표 당일 날입니다. 이건 유권자들 아무도 모릅니다. 유권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조작하는 사람은 투표 당일날 실시간으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느 정도 표가 이기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러면 바이든 표 얼마 정도 추가. 이러면 끝납니다. 계산을 할 필요도 없어요. 함수가 필요 없고 알고리즘도 필요 없고 조작값도 필요 없고 상수값도 필요 없고 보정값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이든이 이만큼 쳐졌네? 그럼 이만큼 올려. 그 숫자만 넣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30만 표가 나오고 13만 표가 나오고 14만 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딱 고정된 픽스로 그냥 한 번에 딱 밀어놓고 끝내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조작해 버린 그게 거거든요. 이제 한미 간의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이제 네. 기자회견에 나와서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호사들은 뭐 그 수학적 공식을 확보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정도 발언하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부분이냐면 아마도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한 가지 방법만 간단한 방법 한 가지만 써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섞어서 썼습니다. 그렇죠. 표 얹기, 표 갈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섞어 썼는데 미국도 안정성을 위해서 사전에 여론조사는 또 했을 거고요. 사전에 여론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조작해야 된다. 아까 뭐 말씀하신 그 퍼센트 얘기 나오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 표 몇 표당 바이든 표를 몇 표로 돌린다. 아니면 몇 표를 추가시킨다. 이런 식으로 사전 공식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제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한 사전에 어떤 공식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그 예상보다 생각보다 훨씬 뭐 바이든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에 대한 어떤 지지라든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의혹에 대한 뭐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건 떠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트럼프 표가 원래 생각했던 여론조사 예상보다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변수가 생긴 거죠. 변수가 생겼으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그 변수, 함수, 그 상수값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은 추가적인 조작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걸 언제 파악을 했냐? 언제 파악했냐면은 그 조작값이 들어가서 이미 조작이 진행되고 있는 건 당일날이거든요. 근데 당일날 조작이 그 사전에 넣었던 상수값에 의해서 조작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본인들이 탈로가 난다 하더라도 무조건 얘기해야 되니까 탈로가 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데이터를 집어 밀어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제 미국 선거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런 발견은 11월 11일 날 나온 미시간주의 4개 카운티에 대한 쉬바 박사의 그런 분석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 그지? 거기 보면은 아주 간단한 그런 선행함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함수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쉬바 박사 이야기는 분명히 그런 컴퓨터 알고리즘을 조작을 한 그런 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그런 경우처럼 그렇게 정교한 방식을 사용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번에 그냥 감으로 그냥 얼마 이상을 집어넣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제 병행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게 주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아까 그 말씀하신 시바 교수님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경우도 있을 거고 아마도 제 추측에는 그 시바 박사님의 방식대로 사전에 확인한 여론조사 파악된 내용을 감안해서 특정한 어떤 그 공식을 대로 조작이 돼서 무난하게 조작이 다 끝나버린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특히나도 크게 조작이 됐던 두 군데 이야기하는 거죠.
미시간주하고 위스콘신. 예. 또 다른 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이 두 지역에 한해서 주가 많잖아요. 50개 주가 되는데 그 지역 중에서 특히 이 두 지역에 한해서는 어떤 그 상수값으로 조작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도 예상을 못했던 의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트럼프 지지를 더 많이 했다. 투표장에 더 많이 나왔다. 이렇기 때문에 당혹한 거죠. 어떻게 하지? 우리의 예상만 틀렸다. 예상을 해서 예상대로 조작값을 넣었는데 그 조작값을 상회하였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대량의 투표용지를 더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지역이 위스콘신과 미시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크 음악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운 밸런스에서 꼬리가 잡힌 거죠. 이게 맞는 말이죠. 표를 준비해 놨다가 밑에 다 백지하고 그냥 바이든만 찍었던 표가 새벽 한 4시 정도에 막 밴을 타고 도착하잖아요. 그죠? 그걸 네. 막 쏟아 넣지 않습니까? 네. 저도 댓글을 보고 있는데 그 예. 바로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무 예상보다 트럼프 표가 나오니까 일시 중지시킨 것이 아니냐. 개표를 중지시키고 잠시 후에 다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저도 이제 그 내용을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예상 외의 변수로 트럼프가 더 많이 나오면 일정 퍼센트로 조작을 진행을 했다가도 일시적으로 멈춘 것 같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기지?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위스콘신 그래프 같은 것도 보면 잠깐 멈춘 다음에 대량의 표를 넣었을 때 정확하게 바이든이 딱 그 아주 경합으로 딱 이제 그래프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걸 놓고 보면 이제 박사님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상수값과 함수나 알고리즘을 넣어서 조작한 것이 맞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전제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 값을 넣고 조작이 되고 투표가 진행되는 실시간 상황을 모든 상황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거든요. 투표를 시작한 아침부터 한 표 한 표, 두 표, 뭐 10만 표, 100만 표, 1000만 표 이렇게 쭉쭉쭉 계속 들어갈 때마다 그 실시간 상황을 이 조작하는 사람은 상수값을 이미 넣은 상태에서 조작되는 상황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트럼프 표가 그래도 더 많이 들어가네? 라고 판단이 된 2개 혹은 3개 몇 가지 주에 대해서는 대량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한번 그동안 그거 하셨지만 정리 정도 한번 간단하게 그거 하시고 마무리 말하고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죠. 네. 다음번에는 뭘 하시죠? 내일은. 네. 그 QR 코드에 대해서 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QR 코드는 저도 그렇고 뭐 박사님도 게스트로 또 많이 또 오셔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미국의 대선에 사용됐던 그 QR 코드도 같이 분석을 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내일 한번 하죠. 뭐. 네, 그럴까요? 예, 네. 근데 제가 박사님의 이 인터뷰를 시간을 많이 좀 쓰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된다면 참 다행인데 이제 다른 그 게스트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좀 그 감사하게도 할당 받는 것 같아서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내일은 네. 그러면 이제 QR 코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대선을 살펴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죠. 뭐. 네네. QR코드하고 또 할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투표 시스템, 하고 그리고 투표 장비, 그리고 미국의 투표 시스템, 좋겠네요. 투표 장비,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해도, 예. 저도 의외로 놀란 게 한국의 투표 시스템이 오히려 차라리 나아요. 미국이 더 개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 미국에서의 투표 시스템이 많이 취약하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객관적인 판단 또 그리고 미국의 투표에 대한 조작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반해서 한국은 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4.15 부정선거를 또 조명해 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내일 또 이제 6시하고 8시에 또 뵙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오늘 네. 어떻게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방송을 어제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어제 뭐 좀 네. 아무튼 저 앞에서 오늘 또 그 특이사항, 통계적 변칙사항 그런 걸 또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어쩌면 내가 오늘 준비한 방송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거의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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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조슈아님 말씀 잘 들으셨죠? 어쨌든 간에 참 우리가 오늘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을 배웠으니까 한번 다시 또 보기 하시면은 훨씬 더 또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마치고 또 편안한 그런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화수목님 그리고 일본 성목회리님, 예, 제가 한자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또 내일 6시하고 8시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